말씀 듣다 보니까 이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규제하는 게 참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동사항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강도 평가 수준이 전과 비교해 본다면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언뜻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대자뷰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많이 붙여놨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많이 강화를 해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재건축 위주로 강남 3구의 재건축 위주로 제안을 했다면 이번에는 재개발까지 많이 묶어서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풍선 효과를 받을 만한 것들을 아예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양도세라든지 이런 강화를 다주택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보기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게 거래 절벽이 오지 않을까, 부동산이 거의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예요. 특히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공급 부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대출금도 줄고요. 또 청약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 같은데 이것들이 과연 그 실수요자 보호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실수요자 보호와 뭐 단기 이렇게 뭐 실수요자 보호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실수요자 보호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거는 LTV나 DTI에서 이런 제한에서 일단은 10%를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조금 완화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들이 보통 이제 소득 조건이 붙어가 있고요. 최초로 이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초 이제 부부 소득이 뭐 6천만 원이라든지 또 최초 주택이죠. 이게 이제 7천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렇게 이제 소득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정도 되게 되면요, 저축을 거의 못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근데 이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물론 대출을 받아서 사더라도 이게 과연 당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제 청약 가점제라든지 청약 조건에서 이제 추천보다는 다 가점제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유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첨될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 이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규제가 이제 LTV나 DTI나 이게 강화가 되다 보면 일반인들도요, 이게 대출을 받아서 보통 주택을 사기 때문에 이게 강화가 되다 보면 주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40% 대출만 되는데 60%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6억 원만 하더라도 6636이면 3억 6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6억 원짜리 집을 사더라도. 근데 3억 6천 정도로 현금으로 보통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수요자가 이게 주택을 사고 싶어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오히려 상당히 어려워졌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규제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좀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시장 전망은 향후에 이제 이번 대책을 일단 보자면, 단기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건축 자체가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투기 과열 지구 이상 포함이 돼 있으면 거래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예외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뭐 3년 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과 3년이 돼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3년 동안 착공을 못 해갖고 이제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로 되겠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전체적으로는 거래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LTV나 DTI 규제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1주택자라도요, 실제로 이제 거주할 1주택을 사고 싶은 분도 상당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주택 가격이 보합이나 아니면 조금 하향세를 그릴 수 있겠으나, 일부 이제 상당히 좀 삐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신축 이제 이런 제한에서 벗어난 곳들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수요가 제한이 된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향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택가격이라는 게 정책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화량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 이제 가구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까지 딱 결합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도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상향으로. 우리나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더 폭발하지 않을까, 주택가격이 많이.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단기는 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런 규제가 많은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유의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은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LTV DTI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 부분을 은행과 먼저 잘 상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이제 강화되는 부분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처분하실 분들은 처분하시고 뭐 증여하실 분들 증여하시고 뭐 이렇게 먼저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이상 포함이 돼 있으면 거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예외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뭐 3년 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과 3년이 돼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3년 동안 착공을 못 해갖고 이제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로 되겠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전체적으로는 거래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LTV나 DTI 규제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1주택자라도요. 실제로 이제 거주할 1주택을 사고 싶은 분도 상당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주택 가격이 보합이나 아니면 조금 하향세를 그릴 수 있겠으나 일부 이제 상당히 좀 삐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보기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게 거래 절벽이 오지 않을까. 부동산이 거의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예요. 특히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공급 부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대출금도 줄고요. 또 청약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 같은데 이것들이 과연 그 실수요자 보호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실수요자 보호와 뭐 단기 이렇게 뭐 실수요자 보호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실수요자 보호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거는 LTV나 DTI에서 이런 제한에서 일단은 10%를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조금 완화한다는 LTV나 DTI나 이게 강화가 되다 보면 일반인들도요. 이게 대출을 받아서 보통 주택을 사기 때문에 이게 강화가 되다 보면 주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40% 대출만 되는데 60%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6억 원만 하더라도 6636이면 3억 6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6억 원짜리 집을 사더라도. 근데 3억 6천 정도로 현금으로 보통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수요자가 이게 주택을 사고 싶어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오히려 상당히 어려워졌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규제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좀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시장 전망은 향후에 이제 이번 대책을 일단 보자면 단기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건축 자체가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규제하는 게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동사항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강도 평가 수준이 전과 비교해 본다면은 어떤 수준인가요? 근데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언뜻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데자뷰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많이 붙여놨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많이 강화를 해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재건축 위주로 강남 3구의 재건축 위주로 제안을 했다면 이번에는 재개발까지 많이 묶어서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풍선 효과를 받을 만한 것들을 아예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양도세라든지 이런 강화를 다주택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들이 보통 이제 소득 조건이 붙어가 있고요. 최초로 이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초 이제 부부 소득이 뭐 6천만 원이라든지 또 최초 주택이죠. 이게 이제 7천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렇게 이제 소득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정도 되게 되면요. 저축을 거의 못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근데 이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물론 대출을 받아서 사더라도 이게 과연 당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제 청약 가점제라든지 청약 조건에서 이제 추천보다는 다 가점제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유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첨될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 이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규제가 이제